오늘은 김진형의 북천가 본사 5번째 명천 일대를 돌아보며 소묵을 탐방과 왕소군의 넋을 추모하는 장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철종 4년 작가 김진형이 교리로 재직 중일 때 이조판서 서기순을 탄핵한 일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탄핵이 역습을 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작가가 함경북도 명천으로 귀향을 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귀향을 가면서부터 거기 명천에서의 어떤 일을 겪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유배가 풀려서 한양으로 돌아올 때까지의 과정을 그리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이 작품은 유배가사이면서 기행가사적인 성격이 매우 강합니다. 그리고 유배니까는 되게 힘들고 고달퍼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내용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귀향길에 마주한 강호자연의 아름다움과 그 다음에 기생과의 사랑 등등등등등, 이런 것들이 아주 가볍고 흔쾌하게 어떤 풍요, 흥취, 이런 낭만, 로맨스,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이전에 있는 가사들과는, 유배 가사와는 조금 결이 다르다. 이렇게 쓸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유배를 가게 된 이유가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야. 잘못은 저쪽이 했어. 근데 나는 억울해. 그러니까 나는 부끄러워하거나 고달파하거나 이럴 일이 전혀 없는 거야 라고 하는 어떤 자부심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유배가사인데 조선 후기 유배가사이면서도 어떤 유배지에서의 어떤 고통스러운 현실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만원사라고 하는 작품과 대비되곤 합니다. 자, 그러면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이 언제론고 9월 9일 오날이냐는 오늘이다 이런 거겠네. 그럼 1월이 언제인가 라고 하는 건 세월이 도대체 얼마나 지났는가, 시간이 얼마나 되었는가. 9월 9일이 오늘이다. 땅알림 이적선은 용산에 높이치고 조선의 기막산한 제덕산에 올랐구나. 땅알림 이적선, 땅알림이 모르겠으면요, 이적선만 알면 될 것 같아. 이적선이라는 건 이태백을 얘기해요. 중국의 시인이죠. 용산에서 높이 취하였고,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거는 어떤 고사를 인용하고 있는 건데, 자, 용산이라고 하는 데서 형제를 그리워하며 시를 썼고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고사 인용이 될 거고요. 조선의 기막사는, 이때 기막사가 누구겠어요? 요거는 김진형 작가 자신이죠. 제덕산에 올라갔구나. 제덕산은 명천에 있는 산입니다. 이거하고 이게 뭔 상관이 있다고. 하여튼 간에 중국의 시인 이태백과 자신의 상황을 대응시킴으로써 자신의 심경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움이죠. 요거. 가족에 대한 그리움. 백주향화 앞에 놓고 남양을 상상하니 복병산 단풍경은 이하의 독차지요. 이하에 황국하는 주인이 없었구나. 아, 파리한 늙은 아내 술 들고 슬펐던가. 추월이 낮 같으니 좋은의 회포로다. 자, 여기까지 백주황화. 근데 백주는 하얀 술이에요. 그죠? 하얀 술과 노란 꽃 이러는데, 이때 하얀 술을 막걸리 이러지 말고요, 맑은 술이라고 봅시다. 자, 그 다음에 누런 꽃 그러지 말고 향기로운 꽃을 앞에 놓고 남쪽을 떠올리니, 상상하는 건 떠올리는 거야. 그러니까는 아까 형제간의 그리움으로 이태백이 시를 썼듯이 나도 고향을 떠올리니, 복병산의 단풍경은 이활의 독차지요. 이활이라고 하는 건 사람 이름이에요. 2%가 아닙니다. 김진형 작가의 조카뻘 되는 친척이고요. 이거를 다른 판본에서는 기막사라고도 표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작품이 필사본이에요. 손으로 쓴 거야.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판본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복병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나 보죠. 거기서의 단풍의 경치는 이 기막사 또는 이활이 다 즐긴다는 것은, 나는 지금 보지
못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하의 황국하는 주인이 없구나 라고 했는데, 이하의 황국하는요, 실제로 있는 꽃이라기보다는 이게 이하가 울타리 밑이거든요. 울타리 아래에 있는 황국하는, 자, 주인이 없구나 라고, 내가 여기 와 있으니까 거기 주인이 없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이거는 도연명의 시 음주라고 하는 연작시가 있습니다. 그 연작시에서 따온 구절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음주 그랬으니까 술을 마시네 그랬는데 5편을 뒤져보니까 술을 마시는 장면은 뭐 거의 없더라고요. 딴 얘기예요 사실은. 제목만 음주인데 아무튼 그냥 옛 시인의 작품의 구절을 따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파리한 핏기가 없는 늙은 아내가 술을 들고 슬퍼하던가 가을 달이 낮같이 밝으니 좋은의 회포로다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고향을 떠올리며 쓸쓸한 심경에 젖어있는 화자의 마음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칠보산 반한몸에, 칠보산이라고 하는 건 지금 여기 명천지방에 있는 이 유배지에 있는 산이죠. 이 칠보산의 반한몸은 작가예요. 소무구를 보려하고, 소무구라는 것은 한나라 때 소무가 잡혀있던 땅에 있는 굴이에요. 80리 경성 땅에 장년으로 들어가니, 긴 연못으로 들어가니, 공간의 이동이죠, 이제 슬슬. 북해상 대택 중에 간양도 외로워하라. 북해 바다 위에 있는 큰 연못, 그 연못에 있는 간양도라고 하는 섬이 홀로 외롭게 떠 있구나. 추강은 끝이 없는데, 아까 가을 달이 추월이 있었잖아요. 가을빛은 끝이 없는데 갈대꽃이 쓸쓸하구나. 갈대꽃이 쓸쓸하다? 감정이입이 되겠네요. 창파는 망망한데 해식을 연하였고, 창파 푸른 물결은 망망 넓고 먼데 해색은 바다의 색깔이 있다 있고, 낙엽은 분분한데 어수선하게 막 떨어져 있는데 천고의 나락고야 옛날이 떠오르는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여긴 두 가지죠. 간양도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여기 천고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양도의 연못 풍경과 햇빛, 갈대꽃의 장강, 물결의 모습, 낙엽이 떨어지는 풍경으로부터 고적하고 처량한 분위기를 느끼게 한다. 이것이 소무의 유배 생활과 연관된 곳이라는 점에서 자신의 유배 생활이 떠오르고, 그러면서 외로움, 그 다음에 고적함 등등으로 연결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충신의 높은 자치 어디 가서 찾아볼꼬. 어와 거룩할사, 소중량이 거룩할사. 이때 말하는 충신이라고 하는 건 소무를 얘기해요. 소무의 높은 자치 어디 가서 찾아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이 소무를 통해서 자신의 충성심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아, 거룩하구나. 소무가 거룩하구나. 소중량이 거룩하구나. 자, 거룩하구나. 소무가 거룩하구나. 자, 감탄사와 그 다음에 19의 반복을 통해서 소무의 충정에 대한 예찬이고요. 이거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처지하고도 맞물리고 있다. 너도 나도 이를 망정, 너도 나도 이러한데 주상님을 멀리 떠나, 주상님에게 임금님과 멀리 떠나. 이건 공통점이겠죠? 전력이라고 하는데 잘려진 구역, 낯선 곳, 유배지에 몸을 던져 회포도 슬프더니. 낯선 곳에서 회포가 슬프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자신이 그러하다는 얘기죠. 낯선 곳에 있으니 오늘날 이 섬 위의 모습, 간양도에서 보고 있는 이 섬, 자, 같은 처지라는 거죠. 소무도 유배가 있어요. 나도 유배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같은 마음이라는 거죠. 너도 충성심, 나도 충성심 같아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낙일에 칼을 짚고, 해가 저물 무렵에 칼을 짚고 글을 짚고 돌아서니 변산 풍설 중에 촉도 같은 길이더다. 변산의 눈보라는 촉도와 같은 길이로구나 라고 해서 이번에는 유배 생활의 고달픔, 풍설, 촉도
또 귀문간으로 돌아 들어가니 음참하고 괴이하다. 삼첩으로 둘러 새에 첩첩이 쌓여있다는 거죠. 일신이 송구하다. 노방의 일분토는, 노방이라는 건 길가예요. 길가에 있는 한 줌의 흙은 왕소군의 푸른 무덤이다. 왕소군은 옛날 한나라 때 궁녀였어요. 한나라 때 궁녀였는데 당시 흉노족에게 이제는 뭐가 팔려갔다기보다는 끌려갔다? 끌려갔다라고 보는 게, 끌려가서 흉노족 대빵 왕의 첩이 됩니다. 그래서 거의 신분이 상승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게 강제성이라는 거라. 그래서 어떻게 돼요? 고국을 그리워하다가 결국은 70살의 나이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얘기해. 그렇다면 왕소군하고 작가는 어떤 점이 공통점이에요? 그렇지. 임금 곁에 있지 못하고 고향에 있지 못하고 타지로 밀려났다는 거. 이게 이제 공통점이라고 보겠죠. 자, 노방의 일분토는 왕소군의 청총이라. 처량한 어진혼이 뭐야? 백양의 슬프도다 라고 하는 것은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죽게 된 왕소군의 혼에 대한 위로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돼요. 춘풍에 한을 맺고 홍협에 울었구나. 홍협이라고 하는 것은 붉은 빛을 띤 뺨.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얼굴에 붉은 빛이 띄었다라고 하는 건데, 여자죠? 그 여자를 나타낼 때, 우리가 여성을 나타낼 때 홍협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당당한 왕패소리, 월하의 운안이라, 월야죠, 월야. 달밤, 월하라고 했는데, 달밤에 우노라라고 보면 되겠어요. 왕패라고 하는 건 환패예요. 환패라고 하는 것은 관리들이 차고 있던 어떤 폐옥 같은 거, 이런 건데, 여기서는 환패라고 쓰고 왕패라고 썼네요. 월하에 운다라고 하는 건 달밤에 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봄바람에 한이 맺혀 붉게 울리는구나. 또는 쟁쟁한 폐옥소리 달밤에 오느니라 해서 여기서는 시각적 심상을, 여기서는 청각적 심상을, 복합감각적 심상이죠. 시각적 심상과 청각적 심상을 통해서 왕소군이 느꼈을 회한의 심정을 부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술 한 잔 가득 부어 방혼을 위로하고, 방혼이라고 하는 거냐, 꽃다운 넋, 아름다운 여자의 죽은 넋. 여기서는 누구겠어요? 왕소군의 넋을 위로하고 뉴정에 들어오니 명천읍이 심리로다. 뉴정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단천군에 있는 지명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본사 5번째 장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참고해야 될 부분은 이 부분이겠죠. 고사예요. 처음에는 소무의 고사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왕소군의 고사가 나와요. 소중랑이라고 하는 게 소무고요. 너도 나도 이럴 망정. 주상님을 멀리 떠나, 공통점이죠. 오늘날 이서무의 정경, 충성심이 같구나 라고 해서 일종의 연군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왕소군은요, 왕소군의 청총인가 푸른 무덤인가, 처량한 어진혼이 백양의 슬프구나. 그러면서 뭐합니까? 위로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왕소군은 흉노, 호한야 선우와 그의 아들 복주류, 약제 선우의 첩입니다. 이게 말이 되나 그랬는데, 이 아버지죠. 호한야의 첩이 됐다가 죽어요. 죽으니까 이제는 아들의 첩이 되는 거예요. 그 당시 흉노의 관습이 이랬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간에 원래는 한나라 원제의 궁녀였고요. 그러다가 이제는 왕소군이 선택돼서 장남을 낳고, 그 다음에 그녀는 고국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했지만 이루지 못하고 72세에 죽습니다. 이후 그의 무덤을 소군묘 내지는 청총이라고 부릅니다. 화자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왕소군에게서 동병상련의 정서를 느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김진영의 북천가 본사 5번째 명천 일대를 돌아보며 소무굴 탐방과 왕소군의 넋,
것을 추모하는 장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